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제 첨부 정보, 즉 첨부 서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X 물건 10억 원의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한다.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자, 등기원인 증명조모로서 그 등기원이 매매가 등기원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 보통 이제 공동신청인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 들고 가겠죠. 계약서를 들고 갈 것이고, 뭐 단독 신청하게 되면 이제 판결 정보를 들고 갈 것이고요. 그리고 계약서는 이제 검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됐기 때문에 검인을 받은 이제 계약서를 들고 가겠죠. 자, 그러면은 계약서만 들고 가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느냐? 첨부 서면으로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X 부동산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라고 했을 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게 토지였을 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였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에게로 등기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서가 없이 만약에 등기가 되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서 이런 것들이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관공서의 허가, 등기원인 증명정보만 가져와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그 등기원이 이 매매에 대해서요. 제3자의 허가가 필요할 경우, 즉 특히 관공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요. 관공서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그 허가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허가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나 동의서,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 자, 관공서의 허가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서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들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물론요. 자, 보죠. 자, 그래서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은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만약에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만약에 을이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할 때요. 임차권의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임차권. 임대차에 대한 임차권에 대한 뭐 매매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임차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요. 반드시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죠. 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부실 등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서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과 병 사이에 임대차에 대한 임차권 양도 계약서, 임차권 양도 계약서만 들고 와서는 안 되고요. 제3자 갑. 그러니까 양도 계약서만 들고 와서는 안 되고 임대인의 동의서를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겠죠. 또는 거기 보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요. 이제 미성년자가 계약을 한다. 그럼 미성년자는요. 법정등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는 미성년자는 이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미성년자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제 법정등의 동의서. 그러니까 계약서만 들고 와서는 안 되고 동의서라든지 또는 뭐 허가서, 승낙서 이런 것들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적인 판결서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서가 아니라 이제 판결서인 경우에요. 자, 판결서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됐을 때는요. 뭐 임대인의 동의서라든지 또 법정들의 동의서 이런 건 안 가져와도 돼요. 이런 건 안 가져와도 되지만은 판결서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판결이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의 허가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결서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공서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요. 그 허가서를 따로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는 관공서가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서는 반드시 들고 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등기 원인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요, 그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계약서뿐만 아니라 판결서인 경우에도 관공서의 허가서는 들고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의 뭐 동의서라든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안 가져와도 되지만, 물론 계약서만 들고 왔을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라든지 임대인의 동의서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나 판결서가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동의서는 가져올 필요 없지만 관공서의 허가서 동의서는 첨부돼야 돼요. 그러면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에 있어 등기 원인에 있어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등기법과 관련돼서 주로 중요한 관공서의 허가로서는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 토지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농지였을 때요. 자,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즉, 농사질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허가나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정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거래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보시면 등기 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로서 가장 먼저 토지거래 허가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는 이거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면요, 부동산 투기 억제죠. 투기를 막기 위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농사를 지을 사람들만 농지를 취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경의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지을 의사가 있는 자경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첨부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자, 투기 억제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면 어쩔 때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 유상으로요. 무상인데 뭐 투기가 이루어지는 않죠. 그래서 유상으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그러니까 매매는 유상이죠. 그러나 증여는 무상이죠.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또 지상권이라는 것이 지료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도 있을 수가 있고 유상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소유권과 지상권만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권리는 필요 없어요. 오로지 소유권과 지상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제 이전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약도 포함됩니다. 예약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약에 따른 가등기할 때도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있고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있는데요. 자, 만약 이 토지가 농지면서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서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서와 함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도 함께 필요하느냐 있어서요. 토지거래 허가를요, 가장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가장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 심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서를 통과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따로 첨부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됐다고 해서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 디귿 보시면요, 거미는 가장 형식적 심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가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거민도 받아야 될 텐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요, 따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가 되면요, 따로 거민을 받을 필요 없어요. 가장 형식적인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취득 자격 심사가 끝나게 되면 거민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거민이 토지거래 허가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리을 보시면 예약도 포함되기 때문에요.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매매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요. 중간에 가등기를 할 때요. 자, 거미는요,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거미는 본등기 할 때. 중간세전 등기를 억제하기 위한 거니까 본등기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토지거래허가는요, 보죠.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 이 채권적 그 청구권, 이제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이전 4월 31일에 하기로 했으면 이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매가 만약에 무효이면 어떻습니까? 매매가 무효이면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었죠.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요. 매매의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토지거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매는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민법에서 나오죠. 유동적 무효.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요. 매매가 무효이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할 때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가 받아야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허가 증명 정보를 또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를 할 때 허가서가 제공이 돼야 되고, 만약에 가등기 할 때 허가서가 제공이 돼서 가등기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매매에 대한 허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매매에 대한 허가가 나왔다는 것 증명이 되기 때문에요. 본등기 할 때는 따로 허가서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미음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매매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도 다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민법상 무효가 되지만은요,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상 그 등기 자체가 등기법상 당연무효는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법상 당연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각하 시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의 무효이나 등기법상 당연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자, 밑에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자, 이건 제공해야 되는 경우는 방금 설명했죠. 유상의 소유권 이전, 지상권의 설정 이전의 경우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가등기 할 때는 필요하고요. 가등기 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본등기 할 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무상 또는 지료가 없는 무상이니까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 및 신탁법상의 신탁 이런 것들은요. 투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하기 때문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신탁법상의 신탁도요. 신탁법상의 신탁도 투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경매, 상속, 유증. 자, 경매는 어떻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서는요. 유상의 토지 거래 행위가 있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경매하면서 투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경매, 그러니까 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경매니까. 그 다음에 상속, 유증. 이거는 뭐 무상이죠. 진정명예복 취득시효는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특히 네 번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을 포기로 인한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느낍니다. 공유지분의 포기를 하게 되면요. 지분의 탄력성에서 당연히 어떻습니까? 소유권. 포기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무상이죠. 유상이 아닌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혼을 하면서 특정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재산 분할. 이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몫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이니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을 때는 매매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할 때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또 밑에는 등기 신청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지를 했어요. 자, 매매할 당시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제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때는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가져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만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유상의 계약이에요. 유상의 계약. 유상의 계약.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의 설정 이전의 계약의 경우에 유상의 계약 경우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자, 농지를 취득 자격 증명서는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을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억 보시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필요합니다. 취득할 때 농지 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농지 소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 의해서 발급받아야 되고요.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요. 자, 소유권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 때만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에서만 필요하다는 거죠. 소유권 취득. 그리고 소유권을요, 취득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당시에는요, 이 사람이 매매를 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생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매매해가지고 4월 1일 매매해서요.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은 이때 소유권을 취득할 때부터만 농사 지으면 되는 거죠. 매매할 당시에는 농사 안 지어도요.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갑이 계속 농사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소유권은 갑에게 있기 때문에 갑이 농사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고 우리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때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농지는 계속 농사 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필요한 것이지 매매할 때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은 매매의 유효 요건은 아닙니다. 매매 유효 요건은 아니고 취득 요건일 뿐이에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매매 유효 요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정보는요. 가등기 시한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가등기 할 때는 취득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는 농사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취득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고요. 본등기 할 때만 필요합니다. 본등기 할 때. 그리고 미음본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증명서가 토지거래 허가서가 제공됐으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237페이지 보시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나열되고 있어요. 자, 보죠. 먼저 농지에 대한 가등기요. 농지에 대한 가등기. 자, 가등기 할 때는 필요 없죠. 본등기 할 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서가 제공된 경우는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밑에는요. 농지의 상속이나 포괄 유증이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보죠. 자, 우리가요, 이제 이 구별해서 보죠. 증여를 할 때요,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자, 증여를 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하냐요. 증여를 할 때. 자, 토지거래 허가서는 필요 없죠. 무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증여를 할 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은 농지를 취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지 않은 사람한테는 증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농사 짓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받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할 때요.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경매의 경우에는 필요 없어요. 이것은 거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요.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요. 경매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말라는 거죠.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경매를 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속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에 있어서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요. 상속. 자, 상속은 무상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서는 필요 없겠죠.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요. 그러면은 상속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상속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또 그러면 필요한 데 있어서요. 상속은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돌아가시면요. 나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도요. 상속권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상속은 받을 수 있어요.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상속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는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이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권리예요. 내가 이렇게 돈 버는 이유는 나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도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속권이 인정되면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권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권리입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요, 상속권은 인정이 됩니다. 상속권은. 그래서 상속이나 포괄유증이요. 포괄유증은 상속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포괄유증, 또 토지 수용이요.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또 토지 수용은 이제 국가가 또 목적을 통해서 수용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고요.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20년간 농사지어 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따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자, 특정 유증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이요. 특정 유증을 하는데요. 상속은 농지취득 자격증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특정 유증을 했을 때 이때는 농지취득 자격증 면허가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농지를 분할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것은 원래 농사 짓던 사람들끼리 분할하기 때문에 따로 농지취득 자격증 면허가 필요 없고요. 진정명의회복 같은 경우는 진정명의회복은 자기 거 다시 가져가는 것이죠. 자기 거 진정명의회복을 통해서 자기 거 다시 다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따로 농지취득 자격증 명정보가 필요 없겠죠. 원래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농지취득,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조그마한 텃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뭐 반드시 뭐 이렇게 일반적인 농지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필요 없고요. 또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의 취득이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농지 전용 농지를 이제 다른 어떤 용도로 전용하기로 협의가 끝났다는 거죠. 협의가 완료되면은 더 이상 농지가 아닌 걸로 취급해 가지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 명령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로 읽어 보시면은 단순히 농지 전용 허가만 받았다랄지 농지 전용 신고만 했을 경우에요. 아직 이런 경우는 전용이 된 건 아닙니다. 허가만 받았고 신고만 했지 아직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한다든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가 필요 없는 경우들 잘 기억하시는데 특히 가등기 할 때 필요 없다는 거. 이거는 뭐 어쩔 때 필요합니까? 이것은 가등기 할 때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본등기 할 때 필요할 거라는 거죠. 본등기 할 때 필요하고 이건 가등기 할 때 필요하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거 기억하시면서요. 요거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거 잘 기억하세요. 상속, 포괄 유증 필요 없다. 특정 유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이라든지 뭐 진정 명예회복 이런 경우는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상속인에 대한 특정 유증은 또 필요 없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서 계약서나 판결서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농지였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도 함께 들고 오라는 겁니다. 함께 들고 오라. 자, 그리고요, 이제 첨부서명과 관련돼서요, 이제 권위 증명 정보, 그다음에 관공서의 허가서 이런 것들 가져가야 되고, 자 오른쪽에 4번 보시면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었을 경우에는요, 그 제3자의 승낙서도 들고 와야 됩니다. 자 필요한 경우,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가 바로 승낙서가 되겠죠. 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승낙 안 해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죠. 판결서 들고 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요. 밑에 있죠. 등기상 이해관계라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라면 등기부에 등기가 됨으로써 이렇게 형식적으로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 자요. 자 그래서 예가 있죠. 1번 근저당권의 채권 채국을 증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 2순위 저당권자가 되겠죠. 예를 들면 1번에 A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저당권의 채권 채고액이 뭐 10억입니다. 자, 10억이니까 10억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2번으로요.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들어갔어요. 저당권 설정해서 저당권이 들어간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한 다음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5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X 부동산이 한 시가 15억 원은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10억 원을요, 12억 원을 12억으로 증액을 해버립니다. 증액을 해가지고 12억까지 우선 면제를 받겠다 해버리면 이 사람은 손해를 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B의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표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죠. 갑이 을과 이제 이 사람이 소유권자고요. 소유권자고 이 사람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 신청해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게 한 4억 전세로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가지고요. 전세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자,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은행 가가지고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은요, 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을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갖는 거죠. 그래서 A는 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갖습니다. 저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전세권 저당권.
그래서 이 전세권이 한 4억 정도 되니까 한 2억 정도 빌려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만약에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전세권 등기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서 전세권을 말소를 해버리면요, 이 전세권이 말소됨으로써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도 따라서 말소가 돼버립니다. 전세권이었는데 전세권, 저당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은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전세권을 말소할 수가 있는데 이 말소를 통해서 누가 손해를 봅니까? A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말소를 할 때는 전세권 말소를 할 때는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신청을 할 텐데 이걸 통해서 제3자가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는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도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승낙 의무가 있는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줬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A라는 사람이 2억을 받기 전까지는 승낙을 안 해주겠죠. 근데 2억을 받았어요. 2억을 받으면 이제 승낙을 해주겠죠. 2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낙을 안 해줍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A를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하면 되겠죠.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제3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타의 이제 첨부 서류들입니다. 기타 첨부 서류.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첨부 서류들은 간단해요. 자, 양가를 5번 보시면 기타 첨부 서류에서 반가를 1번 보시면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자, X 토지 표시, 부동산의 표시를 신청서에 하기 때문에요. 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부동산 표시가 맞다.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 이제 D장을 들고 와야 되겠죠. D장. 그래서 D장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D장을 첨부 서면으로 제공하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표시가 의미를 갖는 것은요.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표지부를 기록을 하는 거죠. 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D장을 들고 와야 될 텐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도요. D장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이 경우에만 D장을 들고 옵니다. 이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D장을 들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보시면은 이 신청인이요, 신청인. 신청인을 기록할 때는요, 그 신청인에 뭘 줬습니까? 신청인을 기록할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명확하다,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온다는 거죠. 주민등록등본. 즉,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해 와야 된다는 거죠. 주소 증명 정보. 자, 이때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해서는요. 주소 증명 정보는 사실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주소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 사람이죠. 지금 갑에게서 을을 지금 새롭게 기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소 증명 정보는요. 새로운 권리자, 을을 새로 기록할 때니까 을의 주소 증명 정보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반가를 2번 보시면 등기 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니까요. 등기 권리자의 주소 증명 정보만 가져오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요.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이전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가져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동그라미 3번 넘기셔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가지고 와라 라는 거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3번은 이제 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대표자가 신청할 때니까 그 자격 증명 정보. 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권의 이제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될 것이고요. 반가로 5번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 신청할 경우에 첨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거래 가액을 신청서에 기록했죠. 거래 가액을. 자, 그 거래 가액이 10억이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라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그 거래가액을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되면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줍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주는 거죠. 신고 필증. 자, 신고 필증을 통해서 10억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첨부해 오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과 관련돼 가지고요. 그 두 번째 짝대기 보면은 부동산이요.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었을 때요.
두 개 이상의 거래 행위가 있었다랄지 또는 부동산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매매 목록도 가져오도록 합니다. 매매 목록. 매매 목록을 적어가지고 가져오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면 두 개 이상이면요. 매매 목록. 자,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5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라는 것과 거래 부동산이 한 개라고 하더라도 매도인, 매수인이 수이면은 매매 목록을 작성해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의 규약이나 공정증서는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에 있어 등기원인 증명정보 가져오고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사 자기들이 등기를 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증명하는 정보라는 게 따로 없겠죠.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등기원인 증명정보 이외에도 신청인을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 그래서 주소 증명정보, 부동산을 증명하는 서류인 대장, 그 다음에 거래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신고필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적, 나아가서 때로는 이제 매매 목록을 첨부 서면으로 가져오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요, 이제 첨부 서면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 필요한 첨부 서면들을 모두 구비한 다음에요. 자, 그러면 모두 구비했으면 이제 신청을 하게 되겠죠. 신청을 합니다. 이때 모두 구비해가지고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서류를 구비해가지고 어떻게 신청을 할 것이냐, 이제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가지고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방문 신청이라고 합니다. 직접 출석하여 신청한다는 거죠. 출석하여. 자, 그런데 등기부는 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신청. 자,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직접 출석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요, 다 신청서를 적은 다음에, 그 첨부 서면들을요, 첨부 서류로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바로 송신해버립니다. 송신하는 방법으로 이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등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전자 신청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죠. 방문 신청에서요. 방문 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제 등기 신청 관련돼서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만약에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출석해야 되는데 그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였을 때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무원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원이 가는 것이죠. 사무원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방문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문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겠죠. 방문 신청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첨부 서면들을 다 들고 가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신청서에 기재되는 사항들이요, 증명서류로 이제 첨부 서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서에는요, 무엇을 얼마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얼마에 사고 팔아서 매매를 원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지요, 이런 내용들이 쭉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 거래 가액 쭉 적고요, 그다음에 등기 원인도 적고요, 다 적습니다. 이거 다 적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요, 신청서 기재한 사항을 다 적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등기 신청을 하는 그 신청일을 기록하겠죠. 자, 등기 신청일 기록을 할 때요,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고 이제 등기 권리자를 기록합니다. 등기 의무자는 갑이라고 적을 것이고요. 등기 의무자로 이제 등기 의무자로 갑을 적을 것이고 권리자로 을을 적겠죠. 자, 그러면 이때요, 마지막으로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거 맞아? 라는 거. 정말로 이런 신청 행위를 진정으로 너 신청할 거 맞아? 라는 것을, 그 신청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신청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도장을. 나 이런 식으로 신청합니다. 나 이런 식으로 신청합니다. 도장을 찍어야요, 이게 행위가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행위가 있게 되는 거죠. 매매계약서도요, 도장이 안 찍어졌으면 매매계약이 없는 거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에 대한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는데요, 이 도장을 찍는 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요, 또 이때 그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갑이 소유권을 넘기는 거죠. 너 정말로 소유권 넘길 의사 맞느냐 이거죠. 너 정말 소유권 넘길 거냐. 이게 이제 도장 찍으면 이제 끝이야 라고 해서 맞느냐라는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등기 의무자 갑은요, 이 도장을 찍을 때 여기에 여기에 뭘 찍어야 되냐,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인감을 날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등기 권리자 을은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죠. 자, 갑이 진정으로 권리를 이전했을 때는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 갑이죠, 갑. 너 정말 소유권 넘기려는 사람 맞아 라고 해서 갑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 갑은 인감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인감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이 인감도장이라는 증명서인 인감증명서가 어떻게 돼요? 제출이 돼야 되는 거죠.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첨부서면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첨부서면으로. 인감증명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감증명의 제출,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신청서나 위임장, 첨부서면에는 일정한 서면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감을 날인했기 때문에 인감이라는 증명서로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인감증명은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의 경우요. 전자신청은 좀 다릅니다. 자,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다 도장을 직접 찍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제공을 하는데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모니터에다가 지금 작성을 하는 거죠. 전자적으로 인터넷 등기소 가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뭐 도장을 찍는 난이 없습니다. 도장을 찍는 난이 없기 때문에요. 인감 도장을 찍질 않아요.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감을 찍지 않기 때문에 인감증명이라는 거, 증명서라는 게 의미가 없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증명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려는 사는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 정말로 소유권 넘기는 거 맞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도장을 찍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명을 하는 거죠, 서명을. 근데 뭐 컴퓨터 모니터 위에다가 서명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어떤 뭐 서면을 작성할 때는요. 도장을 찍는 것 대신에 서명을 하는 것 대신에요. 이게 종이로 펜으로 종이 쓰는 이게 서명 대신에요. 이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명을 하는 거죠.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는데 우리가 펜으로 쓰는 서명이 아니라 전자 서명을 한다는 거죠. 자, 전자 서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공인인증서. 그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맨 마지막에요. 등기를 이제 신청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공인인증 비밀번호가 있죠. 공인인증 비밀번호. 이 공인인증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이 바로 전자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가지고 전자서명,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송신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감증명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이제 송신하는 거죠. 송신할 때 신청서나 첨부서면만을 신청서하고 첨부서면만을 송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인인증 비밀번호도 이제 송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감도장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 정보 있죠. 공인인증 비밀번호를 제공으로 인감증명에 가름한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가로 2번 보시면요. 인감증명과 관련돼서요. 모든 등기 신청에 있어서 다 인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인감을 찍어야 되는 등기 신청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호부터요. 오른쪽 보시면 7호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8호까지 있죠. 8호까지. 자, 이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1호하고요. 1호하고 그 다음에 2호하고요. 1호, 2호. 그 다음에 6호, 7호만 좀 기억하세요. 6호, 7호. 8호는 기억하지 말고 그래서 1호, 2호, 6호, 7호만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1호의 내용이 뭐냐면요. 소유권의 등기명의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결국은요, 소유자, 등기 명의인 소유자였을 때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오른쪽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요. 자, 이 등기를 말소합니다. 자, 이전 등기된 걸 말소할 때는요,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까? 이제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을이 어떻습니까? 소유 명의자죠. 그러니까는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요, 이 을의 이제 인감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갑의 인감증명. 이 등기를 말소할 때는 을의 인감증명. 즉 등기 의무자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등기 의무자, 누가 등기 의무자를 본 다음에요. 그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요. 가등기. 갑이 을의 A에게 가등기를 줍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갑이 등기 의무자. 이 사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네요. 그러니까 갑의 인감증명 필요하고요. 자, 소유자가 A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네요. 그러니까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2번 보시면 2호 보시면요.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요. 갑에게서 A로의 가등기를 할 때는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한데요. 자, A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A의 가등기에 말소를 합니다. 자, A의 가등기를 말소를 하면은 이때는 A가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A는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자는 아니니까 1호에 의해서 인감증명 필요 없지만 2호에서는 가등기를 말소할 때 너 정말 가등기 말소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말소하려는 사람 맞아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호에서는 가등기 명인이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요. 자, 3, 4, 5번은 넘어가고 6번 보시면은 협의 분할에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자, 상속을 A, B, C가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는데 A, B, C가 이렇게 분할하기로 했어요. A, B, C.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많이 가져가게 되면 누가 반드시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이제 분할 협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분할 협의서를 들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분할 협의를 A, B, C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A, B, C 이름을 적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때 너희들 이렇게 분할하는 거 맞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는 인감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누가 많이 가져가면 누가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이런 거 맞는 거 맞아? 라고 해서 너희들 불만 없을 거야. 없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상속 분할 협의서, 상속 분할 협의서는 인감증명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7번은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만약에 이해관계는 이제 3자가 있을 때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A로부터 다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요. 이때 전세권자고 이 사람이 전세권의 저당권자였을 때 갑과 을이 공동에 의해서요. 이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말소할 때는 어떻습니까? A도 당연히 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A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때 A의 승낙서가 들어왔을 때 너 정말 승낙한 거 맞느냐?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A의 인감증명. 자, 승낙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등기를 통해서 이제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죠. 불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들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감증명은 들어가면 또 끝이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는요, 이제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그냥 1번만 잘 기억하세요. 1번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렇게 되겠죠. 갑이 A한테요.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A가 저당권을 B에게 이전합니다. 그럼 A에게서 B에게로 저당권이 이전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될 텐데 A는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사람의 A의 인감증명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이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감증명 관련돼서요. 242페이지 보시면 5번 보시면은요. 자, 인감증명은요. 다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할 때는 매도요. 증여할 때는 증여요. 이렇게 인감증명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법에서는요. 매매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만은 다른 그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그 용도에 맞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용도의 인감증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매도용 인감증명이 매매만 매도용 인감증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방문 신청은 어떻게 인감증명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방문 신청보다 시험 문제는 오히려 전자 신청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 신청을 보도록 하죠. 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일단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요. 전자 신청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감증명을. 자, 전자 신청은요.
밑에 있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산정보 처리 저축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보낸다는 게 송신해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송신하는 방법으로 이제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전자신청을 합니다.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요. 자, 1번 보시면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 전자신청을 할 때는 전자신청을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격자 대리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격자 대리만.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면 전자신청은 대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요. 방문 신청은 할 수 있어도 전자신청을 못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오로지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가지고 전자 신청을 하려면은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아이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미리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을 통해서요.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디. 자, 아이디가 있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 사람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요. 사용자 등록 번호가 있겠죠. 이게 바로 아이디가 되겠죠. 아이디. 사용자 등록 번호도 함께 송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 번호가 있겠죠. 사용자 등록이 되어야 사용자 등록 번호가 있죠. 아이디. 등록 번호가 있겠죠. 그 등록 번호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가지고요. 전자 신청을 할 때 신청서, 첨부서면 다 송신이 되면서 모두 송신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용자 등록 번호도 함께 송신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누가 등기를 신청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 번호가 봐도 아이디를 말하는 거죠. 아이디. 아이디도 이제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자 등록을 아이디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는요. 내가 마음대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아야 돼요. 아이디를. 그래서 등기소에서 발급받기 위해서 한 번은 출석을 해야 되고요. 출석을 해서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 자, 그러면 그 신청서예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요. 여기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때 이 도장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인감 도장. 그러니까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인감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장을 찍지는 않습니다. 모니터로 보내버리니까. 그러나 등기소에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는 여기 신청서에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감 증명을 첨부해 가야 되겠죠. 인감 증명. 첨부해 가야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전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송신하는 거죠. 이 송신할 때는요. 사용자 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 등록번호. 그러니까 아이디도 함께 가야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아이디, 사용자 등록번호가 송신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람이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양가로 3번 보시면 이제 사용자 등록이 나오는 거죠. 자,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 절차에서 1번 보시면은 사용자 등록은요. 그러니까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이죠. 둘 다 사용자 등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사용자 등록이 돼 있든지 아니면은 법무사한테 등기를 맡길 때는요.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은 됩니다. 갑은 사용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미리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이 돼야 된다. 밑에 보시면은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이제 출석을 해야 되고요. 출석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을 나열해야 된다. 따라서 인감 증명도 함께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출해야 된다. 자, 전자 신청과 관련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는 나머지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 신청 방법까지 했습니다. 신청 방법. 그래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가지고 방문 신청 또는 이제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는 그 243페이지 보시면 유효 기간이 있는데 유효 기간은 이제 3년인데 3년이 끝나면 전자 신청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요. 3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갱신하면 다시 계속 전자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해가지고 출석해서 아이디를 발급받으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전자 신청을 하는 것이죠.
집에 와서 전자 신청을 할 때는 뭐 도장 찍을 필요는 없고 공인인증서에 따른 공인인증 정보가 인감증명을 대체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 신청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등기 실행 절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